오늘 시장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또 다음 주에 또 어디를 봐야 되는지 하나둘씩 좀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앞서서 댓글에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댓글 한번 몇 개 보겠습니다. 손실 났던 것도 좀 보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손절했고 어디서 손절했는지 어렵네요. 많은 분들이 손절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네, 손절도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손절 수익 다 합쳐서 매번 손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도 뭐 손절 일상입니다. 일상, 손절 일상이다. 다음에 관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답변을 드릴게. 촬영하고 이후에 갑자기 YC캠 개급등했는데 네, 배에 조금 아팠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이때 오전에 매매하고 딱 접었는데 오후에 10% 넘게 급등을 하는 거 보고 HTS를 네, 과감하게 안 봤습니다. 네. 안 봤고요. 그 다음에 네, 혹시 헤어스타일 바꿔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네, 헤어스타일이요? 뭘로 바꿀까? 여러분들 헤어스타일 추천 좀 해주세요. 추천해주시면은 한번 보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덕님, 프로그램 매매는 외인들만 하네요? 기관도 하네요? 다 하죠. 외인, 기관 둘 다 아주 신나게 프로그램 매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뭐 개별주들은 많이 안 해요. 조금 이제 시가총액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기관들도 이제 프로그램 매매 많이 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덕님 보면 가수 이정현 씨 의사 남편 닮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가 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좀 순하게 착하게 생기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칭찬이신 것 같은데 네. 이분 매매도 하시나요? 네, 저 이제 전업투자 10년을 했는데 네, 너무 서운합니다. 이것도 모르시고 이 정도 제가 답변을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빨리 지금 콘텐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이 정도로만 답변 드리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웃으면서 좀 시작을 했지만 증시는 그렇게 웃을 만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우리 오늘 간밤에 미국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뭐 애플도 실적 발표하면서 시간외로 급등도 나오고 대부분의 빅테크 종목 들이 다 상승이 나왔거든요. 상승이 나와서 분위기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죠? 자, 미국 증시 맵이 이렇게 초록색이 대부분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근데 갭 뜨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우리나라 증시는 재미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전일 어떻게 보면은 좀 상대적으로 미국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좀 잘 버텨졌죠.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되었는지 오늘은 반대로 상승이 이제 선반영이 좀 되니까 상승하지 못하고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가 커요. 이 뉴스 보시면은 이라크 내 이슬람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미사일 공격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이 최근 가자지구 하마스와 휴전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유가도 하락하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좀 괜찮아지나 했는데 또 미사일 공격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국내 증시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위축이 되면서 뭐가 올랐느냐? 뻔하죠. 우리 또 해치주에서의 유가 관련 뭐 한국 석유 이런 종목들 최근에 하락했던 폭을 좀 대부분 또 회복을 하면서 15%대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도 9% 정도 상승이 나와줬죠.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은 원달러 환율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높은 수치긴 해요. 이제 1362원. 그런데 그래도 최근에 1400원까지 찍고 이제 하락한 거를 본다면은 다행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지면은 또 유가가 급등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아직까지 WTI 유가 선물은 반응은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게 일봉인데 이게 85달러 위로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현재 79달러 정도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장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그렇게 위험하게는 보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또 주말간에 어떤 뉴스가 나와주는지는 계속 관심 있게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오늘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미국장에서 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애플이 실적 발표를 했죠. 근데 사실상 실적은 안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지난 분기 애플의 매출이 4% 하락을 했고 아이폰 판매가 10%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에서 뭐 한 5%, 6% 좀 급등을 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상 최대 규모 자사주 매입을 승인을 했다라는 뉴스와 함께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AI 관련해서는 좀 애플이 조금 뒤처진 거 아니냐 약간 이런 굴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다음 달 6월 달에 애플의 큰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AI가 나올까 시장에서 막 분석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가지 뭐 생성형 AI나 새로운 제품이 아이패드 같은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여기 관련해서는 다음 달에 열리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좀 살아있겠죠?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좀 매매할 종목들이 많이 없는 가운데 튀었던 게 일단 BH는 대표적으로 이제 애플의 이제 부품사죠. 부품사 공급사이기 때문에 BH가 오늘 20% 가까이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LG 이노텍도 있겠죠. LG 이노텍도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도 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에 AI 관련해서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국내에서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개별주나 몇몇 종목들이 순환매가 들어왔거든요. 예를 들면은 폴라리스 AI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도 살짝 N자형으로 전고점을 살짝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죠. 뭐가 있냐면 또 제주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오랜만에 물론 지금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지만 오랜만에 지금 튀어 올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종목 예전에 온디바이스 AI 관련으로 올랐었죠. 애플도 이제 온디바이스 AI 적용하겠네. 다음 달에 발표하겠네.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삼성이 온디바이스 AI 발표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올랐던 종목들 있잖아요. 뭐 제주 반도체, 뭐 퀄리타스 등등 뭐 예전에 한창 좋은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살짝 뭐 6월달에 좀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지 몰라도 살짝 수급이 들어왔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는 많이 볼 거 없어요. 시장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관망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구리 선물 가격이 소폭 좀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니까 오늘 최근에 랠리를 달려왔던 이런 구리 전선 종목들이랑 그다음에 전력기기 종목들도 오늘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가파르게 상승을 이어왔던 만큼 강력한 차익 실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쉬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장중에 뭐 반짝반짝 들어왔던 게 최근에 좀 수급이 들어왔었던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 뭐 삐아나 뭐 마녀공장 이런 종목들 잠깐 들어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부 뭐 태양광 또는 딱히 없네요. 오늘은 정말 몇몇 뭐 가벼운 개별주? 가벼운 뭐 정말 잡주 같은 느낌의 종목들이 좀 순환매가 들어왔던 것 같고 LS 에코에너지는 그래도 견고하게 좀 잘 버텨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자, 이 정도면 오늘 시장 대부분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많이 말씀드릴 게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은 그래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5월달 보통 계절성을 봤을 때는 대부분 좋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조심해서 납둘 건 없다. 확실히 몇몇 소수 종목, 확실히 강한 종목에서만 집중을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하고 그 외에는 좀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주 지나고 나서 다음 주에 어디를 봐야 될까 좀 더 고민을 해본다면은 아직도 애플 관련해서 재료가 6월까지 또 살아있으니까 애플 관련주나 또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또 반도체 쪽 순환매가 들어오는 정도? 그 정도 체크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화장품도 아직 차트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어서 화장품, 그 다음에 전력기기 구리 전선도 지금의 하락은 있지만 이번 하락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오늘의 하락이 거래량이 그렇게 증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눌림이나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눌림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까지도 다음 주까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보수적으로 보면서 좀 확실히 수급이 들어오거나 새롭게 테마가 형성되는지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곳들이 생긴다면은 다시 한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오늘의 트레이딩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도 오늘 매매를 거의 안 했습니다. 오늘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사실 오전에 갭 두고 하락하는 걸 보고 그냥 대충 정리하고 매매를 한 10시 이전에 대부분 끝난 것 같아요. 끝내고 오늘 괜히 쓸데없이 매매를 하다가 손실만 계속 키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냥 약간의 익절에 감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 처음에 보면 요거 외국인 선물 매도 물량이 있어요. 요 매도 물량이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금방 1,000억, 2,000억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한 10시쯤 되니까 거의 2,000억 됐던 것 같은데 그 수치가 마치 원웨이로 야금야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작정하고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기계적으로 프로그램 이제 원웨이로 매도가 계속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굳이 열심히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 보통 갭 뜨고 하락할 때 또 이런 식의 패턴이 가끔 나오니까 또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이런 것도 보면서 오늘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지 말고 쉬면서 관망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계좌를 좀 안정적으로
습관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쉬어야 할 때, 지켜야 할 때를 잘 알지 못하고 계속 열심히 많이 매매를 하면은 수익이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럴 때 열심히 해봤자 손실이 날 수가 있으니까 좀 쉬어야 할 때 절제를 하고, 물론 마음은 굴뚝 같죠. 5월 시작하자마자 좋은 수익 내고 좀 마음 편안하게 매매를 하고 싶겠지만, 하지만 그 수익은 내가 억지로 한다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그 수익은 나에게 시장이 주어지는 거죠. 시장이 기회를 주면은 거기에 맞게 감사합니다 하고 적당히 내 그릇만큼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건데, 시장이 주지 않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억지로 뭔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럴 때는 과감히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좀 쉬면서 천천히 지켜보는 게 더 좋다. 기회는 언제든지 또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